안녕하세요, 깔롱튜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윤석열 관련 윤석열 게이트라고 저 여권에서 부르더라고요. 이 허구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밝혀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방송을 했었는데 이것도 자랑해야지. 어제 요거 공작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 곧 역풍으로 보러 갈 것이다, 뒤집힌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조금씩 나오려고 폼을 잡는 것 같아. 왜냐하면 에미추가 똥볼을 차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윤석열 사건에 관련된 에미추가 범죄를 저질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요 두 가지,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국힘당의 반응, 요렇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 뒤로 이제 시간 봐서, 시간이 조금 된다 싶으면 대깨문 유튜버, 저번에 계속 하던 애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황희두입니다 하던 애 개코 한번 들다 보면서 이렇게 마치는 시간 돼볼게요. 안녕하세요, 깔롱튜브입니다. 제가 어제 윤석열 게이트라 그래야 되나? 여권 애들은 게이트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단어 써주는 거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치 공작 사건, 이렇게 불러야겠죠. 민주당 정치 공작 사건이라 부르는 게 정확한 워딩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고소 청탁 사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다뤘었는데 굉장히 빨리 다뤘는데, 저희 진영 쪽에 유튜버들 중에서 윤석열 요거 기획이다, 허위 기획이고 공작질이다, 요런 발언하는 유튜버들 없었어요, 제가 아침까지만 해도. 그런데 제가 편집이 늦어버리니까 생기더라. 편집해서 밤에 올렸어요. 밀린 게 많아가지고. 그 사이 너도 나도 이제 나랑 비슷한 거 올리는 유튜버들이 생겨났는데 아직 적다. 오늘 요거는 내가 1등 해야지. 될까? 오늘 시간이 돼서. 여튼 계속 진행을 하자면, 어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다뤘는데 우리 편이죠. 민주당에서 엑스맨 공작질이 시작됐다. 자, 내용 한번 봐볼게요. 주미애 고발사주 의혹, 윤부부와 한동훈이 모의 기획한 흔적이 있더라. 윤석열 지휘하에 한동훈을 이용했고 유시민을 엮으려다가 탄로가 났다. 그것이 당신이 에미추 자기가 작년에 그렇게 광광 짖었던 검찰 개혁이다. 그리고 손준성으로 2차 공작을 또다시 벌렸다, 요렇게 싸질렀는데요. 요 내용이 뭐냐, 에미추 자기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 게시판에 올린 글을 바탕으로 낸 기사입니다. 뭐 대충 작년에 3월 31일 검언유착 MBC 보도 나오니까 그 시점상으로 4월 1일, 2일 윤 총장, 그리고 한 검사, 그리고 권순정 대검 대변인, 그리고 손중성 이번 사건 김웅한테 고소장을 넘겨줬다는 수사정보 정책관이죠. 요 사이에 수십 통의 통화가 있었다. 그리고 단체 카톡방 대화가 오갔다. 요거를 어떤 정황적인 증거로 내밀고 있어요. 기사보다 조금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려면 에미추가 뭐라 썼는지 가서 봐야겠죠. 에미추 페이스북 게시판입니다. 여기 17시간 전에 썼는데 내용이 무엇이냐, 지난 4월 2일 법무부 장관인 지가 채널A 기자 협박 사건 보도 관련 대검 감찰부 진상 확인 지시를 내린 날이다. 그러니까 지는 다 알고 있었다 이거야. 이것들 윤석열이랑 자기 검찰 개혁에 반항하는 시덥잖은 검사들이 감히 명을 거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공작질을 벌이는 것을 자기가 발견을 하고서 얘들에게 감찰 지시를 내렸다 이거야. 그러면서 3월 31일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풀어라, 요거 거짓인 걸로 밝혀졌죠. 공작질인 걸로. 요 사건 VIK 이철 등에 협박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굉장히 유명했던 한동훈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사건이라면서 1년 동안 떠들었었죠. 하지만 지금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거 다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밝혀졌고, 결국에 KBS랑 MBC 이렇게 여러 방송국들이 한동훈에게 사과까지 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종결됐어요. 저거 허위 사건이었어요. 요걸 다시 뒤집으려고 에미추가 여기서 또다시 뺑기를 쓰는 겁니다. 검언 유착으로 몰아가고, 이제 검찰 개혁의 어떤 저그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 진짜 개혁 말고 검찰 장악이죠. 개혁이라 쓰고 검찰 장악이다. 검찰 장악 공작질을 위해서 써먹으려고 요런 공작 기획을 했었는데 실패한 기획이다. 이 새끼들은 하는 짓도 다 어설프다, 다 뽀록나고 다 들통나서 성공하지 못했던 사건을 내가 옳았다라면서 다시 끄집어내서 이제 나불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근거로 자꾸 내밀고 있는 것은 날짜가 맞았다 이거야. 지가 31일날 지휘를 내리고 이틀 동안 17장의 고소장을 써내서
4월 2일날 손중성 검사를 통해서 김웅에게 고소 청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4개월 동안, 그 전으로 4개월 동안 9차례 김건희랑 윤석열 총장 아내죠, 김건희랑 9차례 통화를 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는 397회 했다. 야,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한 3개월 동안은 김건희와 332회,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는 2330회 카톡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왜 지방 근무 중인 부하와 상관 사이에 한 달 평균 100회 통화, 부인과도 수백 개의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이 사건들의 모의와 연관성에 대해 명명백백 밝혀야 된다. 애미추가 4,000회씩 카톡을 주고받았다, 막 900회씩 했다, 이지라는데, 이게 뭐냐면은 카톡 한 줄 한 줄을 전부 다 숫자로 한 통화로 계산을 해서 졸라게 뿔리게 한 거다. 그리고 김건희와 통화를 한 사실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윤석열이 한동훈이 당시에 맡고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건 보고를 실시간으로 계속 하고 있는 와중인데 윤석열이 퇴근하고 집에 가고 이러면 연락이 안 되잖아. 그러면 와이프한테 김건희를 통해서 연락을 했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그 카톡 숫자들 있죠. 이 숫자들이 무엇이냐? 야, 니 밥 먹었어? 네. 아니면 뭐 보고하기 전에 그냥 윤 총장님 지금 이겁니다, 바로 이렇게 보고 안 하잖아요. 총장님 혹시 주무십니까? 총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럼 여기마다 윤석열이 네 혹은 응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벌써 4건이야. 밥 먹었어? 응, 2건. 그런데 이거를 쭉 한 번에 안 쓰잖아요. 보는 잃는 시간이 있으니까. 총장님 한 줄, 총장님 오늘 아까 지시 줬던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요렇게 또 한 줄. 그리고 요거에 한 문장을 우리 카톡 할 때 쭉 다 달아서 안 쓰잖아요. 2줄씩, 3줄씩. 요거 한 줄 들어간 거를 10분 정도 우리 카톡을 나눠도 몇십 개가 쌓입니다. 그럼 몇 달 동안 뽑은 게 그 정도 숫자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짠 요런 걸 내밀었어요. 요게 윤석열 징계 보고서, 징계 결정문에 지가 이제 끼워 넣었던, 이제 아직 결정나지 않은 어떤 수사 중인 사안에 있는 요런 증거물이다. 요거를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로 써져 있죠. 요걸 페이스북에 공개했어. 아니, 이거는 법알 모시고 잘 소송 이런 거 전혀 모르더라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수사 중에 있는 증거 자료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 졸라게 신기합니다. 어떻게 판사까지 한 애가 저런 짓거리까지 하는지. 그리고 뭐 하는 짓마다 다 어설프고 말하는 것마다 뭔가 이상해. 아마 추미애는 그때는 공부를 잘해서 이제 판사를 했겠지. 제가 봤을 땐 정신적인 문제다. 지능이 망가진 게 아니라 정신이 조금 망가지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죠. 추미애 고발 사주 의혹에 윤석열, 한동훈 모의 기획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의 한동훈 전 검사장 졸라 망상이다. 추미애 너는 법을 어겼으니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하겠다. 요 그대로 역풍 맞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로 이거 역풍이다, 이거 좆도 아닌 사건이고 곧 밝혀질 것이며 민주당은 역풍을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뭐 벌써부터 각이 나오죠. 요 내용이 무엇이냐? 추미애씨가 깃털만큼 근거도 없이 또다시 스토킹하듯 허위사실로 어떻게든 나를 엮어보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그러면서 추미애 얘기 블라블라블라블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뭐라고 그러냐, 추미애 전 장관들이 주도한 소위 검언유착 공작임이 밝혀졌어요. 이미 당시에 기사를 냈던 여러 언론들이 한동훈한테 그들이 오보를 냈다는 것을 인정했고, 첫째로. 둘째로 한동훈한테 소송을 맞아서 졌다. 그리고 해당 언론 MBC가 터지자마자 권 변호사라고 있어요. 이따가 다음 기사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권 변호사, 그분에게 전화해서 누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문장이 인명 강행해서 방송 장악을 시도했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후배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야, 한동훈이 저거 쫓아내야 돼. 그런데 MBC 보도에는 한동훈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그 전에도 그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많이 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여러 해당 인물들 있죠. 최강욱이, 제보자 X, 황희석이, 요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방송 출연해서 야, 이것들 정치 공작이다. 오늘 좋은 꿈을 꾸었다. 내일 뉴스를 보시라. MBC 뉴스를 보시라. 그리고 빨대가 있다. 빨대는 한동훈이다. 이런 발언들 계속 해왔었죠. 그러고서 나온 것이 해당 뉴스다. 검언유착 채널A 사건입니다, 이게. 여튼 추미애 전 장관들이 주도한 검언유착 공작이 맞죠, 여러분? 그 공작은 기자들은 모두 무죄, 수사팀장 독직 폭행 유죄, 허위사실 유포
최강욱이, 유시민이 등 기소됐다. 유시민도 알릴레오 기어 나왔고 개소리 떠들었다가 미안하다 사과하고 잘못 알았다라고 인정을 했죠. 저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무려 9번의 무혐의의 결론을 받았다. 추미애가 자신의 권언 유착 공작 실패의 처참한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저런 망상을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에미추가 페북에서 지한테 한 말이나 지 말이 녹음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도록 왜곡하여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허위사실? 이건 제가 더 보태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없다. 자신은 그런 말을 전혀 없다. 통한 적도 없다. 이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정통법이죠. 그러면서 만일 내가 한 말인 것이 확인됐다면 추미애가 직접 골라서 수사팀이 9번이나 무혐의 결재를 올리고 법원이 기자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명백한 말했구나. 허위사실 유포의 범죄다. 그리고 추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법 누설했다.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범죄다. 자, 그리고 추미애가 페북에 첨부한 윤 전 총장 징계 자료는 아직도 수사 중인 수사자료, 감찰자료로서 절대 유출하면 안 되는 공무상 비밀. 당시에 업무 책임자였던 에미추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료를 제공한 공직자 등 모두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된다. 캬, 멋지다. 진짜 똑똑한 분들, 능력 있는 검사들은 다르다. 짭새 새끼들 우리 보고 자꾸 고소장 써오라 그러잖아요. 어떤 소송 진행하고 이러면 이 새끼들이 일도 많거니와 대가리가 나쁘다. 요거를 깔끔하고 명료하게 단순하게 정리를 못한다 짭새들이. 그래서 괜히 우리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유능한 검사들은 요렇게 간단 명료하게 딱 정리가 되잖아. 딱 떨어지잖아. 그리고 조금만 더 보태자면은 제가 아까 앞에 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거 권한 유착 얘들이 사전 모의가 있었다라는 뉘앙스로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거는 제 4월달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쯤 검찰개혁 관련 다뤘던 컨텐츠에 굉장히 무수하게 여러 번 디테일하게 다뤘었고요. 그때는 제가 대본 쓸 때니까 아주 자세하게 제가 제시를 했었다. 그리고 요거를 다시 이제 틀어주기는 좀 빡세고 요거에 대해서 나처럼 이렇게 정리한 기자가 있나 싶어서 찾다 보니까 진중권이 떠들었더라. 못발럭 진중권. 남편이 진중권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지연진이 누구냐면은 그 털보 방송 있죠. 김어준 방송이나 여러 방송국에 출연했던 사기 전력이 있는 범법자 지연진. 제보자 X로 여기저기 얼굴 비쳤던 희한한 새끼예요. 갑자기 뿅 나타나서 이런 놈들이 공영 방송에 나왔고 신뢰가 가지 않는 새끼가 범죄자 새끼가 그리고 해당 범죄에 연루된 새끼가 무슨 대단한 증인인 것처럼 계속 여러 방송을 탔었다. 하여튼 요 새끼랑 최강욱이 황희석이가 작전을 알고 있었다. 뭐 얘가 얘기한 내용은 저랑 거의 유사하다. MBC 보도를 전후하여 이 새끼 언제 했지? 야 내가 빨랐다. 내가 4월달에 얘기했었어요. MBC 보도를 전후하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미 지연진, 최강욱, 황희석의 작전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며 얘도 똑같이 한 말이 공작정치, 권언유착의 실체다. 나도 글 올라오자마자 읽었다. 다만 보도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읽은 걸로 가만히 있었는데 기자들이 보도를 하더라. 자, 요 내용이 무엇이냐. 벌써 한동훈을 쫓아낼 것이라는 이야기 나온다.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때까지만 해도 빨대라면서 얘들이 계속 얘기하던 사람이 한동훈이지 어떤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얘들이 한동훈이라고 탁 찍어버린 거지.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 얘들은. 그리고 채널A 기자 이 회장님 사실이 아니라 좋다.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해라. 이거 유명한 발언이죠. 굉장히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작년 기사에서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요런 워딩의 제목이 기사가 1년 동안 도배가 됐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보이시죠 여러분? 조금 땡길게요. 글씨 보이나요 여러분? 한동훈의 거짓말로 밝혀졌다. 회장님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했다는 최강욱의 개구라.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이동재 한동훈의 녹취록에 둘이 공모하는 대목이 들어간다는 거짓말. 이건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어. 이건 누구냐면은 분명히 검찰에서 이 자료가 나왔는데 얘들이 사실이라고 해가지고 N빙신, K빙신이 요거를 기사를 내보냈다 이거야. 그런데 누군지 안 밝혀져. 근데 누구라고 우리는 대충 알고 있죠. 정권 바뀌면 이것도 밝혀내고 그 새끼 옷 벗기고 다시는 법무 관련 업종에 종사해서는 안 될 새끼다. 그리고 세 번째, 녹취 후반에 공모의 증거가 들어있던 K빙신 그리고 제3의 인물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3의 인물 제가 얘기했던 걔예요. KBS에서 보도했다는 것은 서울중앙지검 누군가가 그 거짓말을 했다고 컨펌해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공작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새끼 있죠. 금마랑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대표에 이어서 서울중앙지검 간부까지 가담했다. 여기
여기에 MBC가 동원되고 KBS가 이용됐다. 그리고 여기 한 개 더 보태면 TBS 교통방송 김어준이가 매일매일 광광 떠들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의 실체는 이런 겁니다. 졸라게 권력을 이용해서 저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법치를 훼손한 권언 유착 사건이었다. 검언 유착이 맞습니다. 작년에 계속 떠들었던 검언 유착은 권언 유착이 맞습니다. 이런 근거를 제시한 것이 자기들은 다 무죄 떴고 지금 이 해당 사건에 끼어있던 모든 새끼들 발언했던 애들 전부 다 유죄 받았고 지금 기소 중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권언 유착이다. 그리고 추미애가 지금 올렸던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추미애는 이것은 범죄행위다. 기조. 추미애는 지금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의 기대를 역시 저버리지 않는다. 이 미추는. 추미애 칭찬해 주십시다. 그리고 민주당 선거인단에 등록하신 분들 기호 6번 추미애입니다. 우리는 추미애를 뽑아줘야 돼요. 그리고 요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준 것이 우리의 구세주 추다르크, 우리의 영웅 추미애다. 국힘당의 성녀라고 불러야 되나? 추미애가 제가 어제 얘기했던 그 역풍의 첫 스타트를 끊어줬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추미애 파이팅을 한번 외쳐주십시오. 추미애 파이팅 하면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추미애 파이팅! 하니